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테나흐가 부정적인 언론들과 축구 팬들의 입을 싹 닫게 만들었죠. 맨유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강팀이라고 불릴 만한 경기력을 오늘 펼쳤죠. 아스날은 그냥 상대팀이 아니었어요. 전승으로 리그 1위를 달리는 팀이었죠. 경기당 실점도 1실점이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을 상대로 무려 3골을 퍼부으면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도 카세미로 호날두가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엘랑과 한 자리만 안토니로 바꿔주는 테나흐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선택이었죠. 레시포드는 오늘 톱에서 3골에 모두 직접 관여해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였고 안토니도 데뷔 전 데뷔골을 넣는데 35분이면 충분했죠. 그리고 맥토미니를 쓰는 이유 역시나 정확히 보였습니다. 피지컬적인 싸움, 압박, 활동 범위, 수비 커버, 심지어 몇 번의 터치는 탈압박도 보였을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90분 내내 최고의 클래스라고는 볼 수 없어도 정말 강점이 부각되는 미드필더로 맨유 3선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세미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맥토미니를 밀어낸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맨유는 시즌 초반 우승 레이스에 참여했습니다. 2연패 이후 도저히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위치로 맨유가 수직 상승을 해서 올라갔어요. 한 선수씩 평점을 매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평점은 정답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대야는 전반전 아스날 흐름일 때 좋은 선방들을 해냈습니다. 골문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후반전에 그래도 그 실점은 대야에게는 불운한 상황이었죠. 바란이 전진한 상황에서 패스 미스를 범해 역습을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야에게는 정말 막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는 대야가 오늘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점을 주겠습니다. 달롯, 오늘도 저는 달롯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르티넬리의 도전이 굉장하긴 했습니다. 드리블이면 드리블, 침투하는 모습 굉장히 파괴적이었고 맨유와 달롯을 마르티넬리가 정말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달롯은 끝까지 1대1 상황에서 끈질기게 붙어내고 태클로 좋은 커버도 해내고 마냥 마르티넬리에게 밀렸다고만 보기는 어렵죠. 꽤 좋은 수비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팅 넘치는 달롯의 모습은 인상 깊을 수밖에 없죠. 7점을 주겠습니다. 바란은 일단 실점의 빌미가 된 점, 동점을 내주는데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한 점은 있어요. 그 상황이 패스미스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란이 그 실수를 제외한다면 제주스를 막는데 제주스를 거칠게 다루면서 사이드나 박스 근처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들이나 볼이 들어올 때도 커트도 잘해줬고 크로스가 날아올 때도 자신한테 올 때는 헤더로 깔끔한 처리들을 보여주었고 수비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실점의 빌미로 동점을 내준 것도 생각을 안 할 순 없기에 6점을 주겠습니다. 오늘 리산드로는 레시포드와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아웃이 됐었죠. 사타구니 쪽을 만져보면서 나갔는데 큰 부상이 일단 아니었으면 좋겠고 리산드로도 달롯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이팅이 넘치고 수비진에서 에너지를 뿜어내주는 역할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바람과 번갈아 가면서 제주스를 강하게 압박하려고 한 점, 전반 초반에는 몸싸움이 조금 밀리면서 아스날의 템포에 적응을 못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빠르게 아스날 공격 템포에 적응하면서 허슬 플레이도 많이 해줬어요. 7점을 주겠습니다. 말라시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말라시아의 퍼포먼스는 합격점을 주기가 힘듭니다. 일단 사카와의 1대1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아찔한 수비들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수비를 본다면은 깔끔히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팩트였습니다. 그래도 후반 막판에 가서 아스날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막아내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본다면은 아쉬운 모습이 컸어요. 5점을 주겠습니다. 맥토미니, 단점이 명확한 선수라고는 하지만 테나흐는 맥토미니의 장점을 아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 성향이 강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맥토미니가 팀적으로 맞춰서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선수죠. 테나흐는 맥토미니가 이행할 수 있는 주문들을 쏙쏙 넣어주는 것 같고 맥토미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도움이나 중원 싸움, 피지컬의 강점을 살리는 등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테나흐의 신임을 굉장히 얻는 것 같아 보이죠.
8점을 주겠습니다. 에릭센, 브루노 두 선수 모두 9점을 주겠습니다. 오늘 맨유의 골을 다 돌려보게 된다면 에릭센과 부페가 항상 거쳐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골은 후반 깊숙한 데서 에릭센이 한 번에 부페에게 찔러주면서 공격이 시작됐고, 두 번째 골도 에릭센이 부페에게 찔러주면서 부페가 레시포드에게 도움을 기록했고, 세 번째는 부페가 반대로 라인 브레이킹하는 에릭센에게 찔러주면서 레시포드의 골을 에릭센이 직접 도왔죠. 두 선수는 모든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두 선수는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 두 선수의 발끝이 맨유의 창의성을 부여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두 선수의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브루노는 약간 빨간색 느낌의 열정이 강한 느낌, 어필도 많이 하고 상대 선수와 부딪히는 것도 피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하드워커, 눈에 보이는 하드워커죠. 반면에 에릭센은 약간 파란색 느낌, 약간 온화하기도 하면서 묵묵하지만 누구보다 냉철하게 상대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서 오늘 모든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쳤죠. 산초는 7점을 주겠습니다. 전반 초반에 산초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맨유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핵심이 됐죠. 물론 공격 포인트는 오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골에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주면서 관여를 했고, 매 경기를 살펴보면 전반에 비해 후반전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테나우도 산초를 계속 교체해주면서 체력 관리도 해주고 있고, 중요한 거는 산초가 터치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점, 그 부분이 맨유가 공을 소유하고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죠. 안토니는 몇 달 전만 해도 테나우의 지도를 받던 선수입니다. 선발로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팀 훈련을 며칠 못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선발로 나와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정말 안토니의 골도 골이지만 그 셀레브레이션, 맨유 엠블럼에 혼을 담아서 약간 열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맨유 팬들을 정말 미치게 만들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피니시에, 그것도 리그 1등 아스날을 상대로 데뷔전 데뷔골을 넣고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8점을 주겠습니다. 레시포드 모든 골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골 1개의 도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맨 캐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톱으로의 역할을 해냈어요. 원톱으로서 포스트 플레이가 아쉽다면 아쉬울 수는 있어요. 공을 소유하고 이런 건 어렵겠지만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라인을 부시고 들어가 마무리하는 역할 아주 능숙하게 해냈고요. 정말 완벽하게 해냈죠. 그리고 저번 레스터전에서도 그랬지만 수비수들을 자신에게 모이게 만들고 빈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주는 마무리 패스, 산초에게 그랬듯 오늘 안토니에게 주는 패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패스였습니다. 정말 안토니가 가볍게 피니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오늘 레시포드는 결정력도 정말 좋았고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상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포드 10점 만점을 주겠습니다. 호날두 오늘 5점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프더볼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온더볼의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이어졌고,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생각보다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날두의 골 결정력은 맨유에게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죠. 호날두에게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7점을 주겠습니다.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전진 배치되면서 아스날의 자카나 후방에서 빌드업 하려는 선수들을 강하게 대인마크에서 압박해냈어요. 실제로 공을 뺏어내며 좋은 역습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맥토미니, 에릭센, 카세미루 이 사이에서 프레드의 자리가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교체로 들어와서 뛰는 거를 보니 프레드도 정말 마음먹고 벼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프레드 오늘 사냥개 역할 후반전에 정말 철저하게 잘 해냈습니다. 카세미루, 메가이어는 사실 80분 정도 늦게 투입됐기 때문에 평점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카세미루는 투입되고 나서 실수가 꼭 한 번씩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아찔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뒤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이어는 전체적으로 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이 불안한 점이 좋은 수비를 해도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선수,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앞으로 맨유가 시즌을 보내는데 유로파 컵 대회가 계속 병행이 되면 3, 4일 간격으로 치르는 그런 일정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든 아니면은 바란냐 리산드로가 부상이나 이슈로 빠지게 되면은 주전을 메꾸든 어떤 식으로든 메가이어는 계속 중용이 될 겁니다. 테나우도 메가이어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되고, 메가이어도 테나우의 전술에 자신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겠죠. 감각을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테나우에게는 9점을 주겠습니다. 최고의 흐름이었던 아스날을 잡아낸 점부터 해서 고점을 줄 수밖에 없고, 선발 선택에도 이제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선발 라인업도 정확했습니다. 맞아 들어갔죠. 호날두, 카세미르, 프레드 같은 선수들이 선발에서 배제됐지만
뭐 할 말이 있을까요? 승리를 따냈는데. 오늘 교체 타이밍, 교체 선수들도 좋았고, 물론 레시포드 리산드로가 부상 체크를 해서 몸 상태에 이상이 있다면은 다음 선발부터는 큰 변화가 올 수는 있겠지만 테나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맨유는 이제 다음 주부터 유로파리그 일정을 병행하게 됩니다. 테나우가 선수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맨유의 4연승, 그리고 리그 5위, 그리고 우승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시즌 초반에 발판을 만든 점 아주 칭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음 경기 더욱 기대됩니다.